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모처럼 만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신여대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복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분들은 구인 광고를 보고 자신들의 해고 사실을 알게 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으면서 지난 8월 말부터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투쟁 과정에서 얻게 된 성신여대 재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비슷한 처지의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복직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투쟁에는 성신여대뿐 아니라 서울 지역 각 대학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했다고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말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양산된 여성 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노동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름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이들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2005년부터 시작된 KTX 승무원들의 이야기인데요. 투쟁에 나선 지 벌써 10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끝나지 않은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 오늘 현장 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관련한 얘기는 KTX 승무원 노조의 정연홍 조합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에서는 이제 고공농성 하시는 것 장면만 잠깐 제가 봤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절박한 투쟁, 사실 기륭전자에 이어가지고 계속 KTX 고공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27일이었죠. 네. 서울역 뒤편에 있는 조명 철탑 거의 미터가 40m 가량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사태 해결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신다 이런 각오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은 5분이시거든요. 네. 저희 서울 KTX 승무지부 오미선 지부장님, 그리고 조합원, 그리고 새마을호 승무원 1분, 그리고 철도노조의 정규직 2분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벌써 오늘로서 17일차째 농성 중에 계십니다. 네. 지금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지금 3년째 투쟁을 하면서 인권이나 법원, 소위 국가기관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게 맞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렵지만 극한 투쟁을 통해서라도 저희 요구가 받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뭐 기름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기준 고공농성을 진행했었었는데 네. 그때도 많이 이제 건강들을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지금 농성 중이신 KTX 승무원 노조 조합원들은 또 어떤 상태이신지.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그 철탑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바구니 하나를 지금 매달아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식사 같은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일단 그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지금 5분 모두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무척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그 철탑이 그 서울역 철길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 그 열차가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진동으로 그 철탑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런 호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계속 농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TX 승무원 노조, 뭐 사실 언론의 주목도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벌써 투쟁을 한 지 1000일 가까이가 이제 되고 있는데 거슬러 보면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 그 해멸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이 투쟁의 시작점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그 시작은 비정규직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KTX 승무원들은 당시 그 철도의 자회사 홍익회로 채용이 되어 있었고요. 입사할 때 철도공사가 1년만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면 정규직화 시켜주겠다는 그 구두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입사를 하고 보니 노동 조건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뭐 휴가를 한번 쓰려고 해도 뭐 새벽부터 줄을 선다거나 제비뽑기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 또 바로 또 열차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승무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를 시키기도 했고 하물며 임금이 체불이 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의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까지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 그 철도공사가 약속했던 그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를 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투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뭐 KTX 승무원들의 투쟁 초기였던 당시에는 네.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동안 3년이 넘게 투쟁을 해오면서 기간 동안은 많이 이제 다뤄지지 않아서 어떤 투쟁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진행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2005년 11월 그 철도노조에 가입을 하고요. 그 철도노조가 3월에 총파업에 돌입을 할 때 저희 KTX 승무원들이 함께 투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3월 6일부터는 저희 KTX 승무원들만의 이제 투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철탑이 있는 그 서울 지역본부 점거도 했었고 국회 등 이제 여러 한 7차례 정도 저희가 점거를 했었고요. 그 점거 농성뿐만이 아니라 단식 투쟁도 해봤고 삭발도 해봤고 천막도 꽤 수개월 동안 쳐봤고 정말 안 해본 투쟁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우리의 요구는 사회적으로도 정당성이 인정이 됐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 동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철도공사는 그 5월 15일로 저희가 점거하고 있던 서울 지역 본부를 침탈을 해서 저희 승무원들을 다 연행해서 경찰서까지 갔다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투쟁을 하는 와중에 2007년 1월 1일 그 직접 고용되어 있던 새마을호 승무원들까지도 해고가 되면서 이제 새마을 승무원과 저희가 지금 같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사측인 철도공사 뭐 네. 이철 사장님으로 대표되고 있는데요. 네. 이철 사장님이 오히려 KTX 승무원들 투쟁하는 동안에 언론에 더 많이 비치는 이런 뭐 일들도 있었는데 사실 철도공사 측에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계속 취해왔어요. 그죠? 네. 그 노동자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사측의 태도 변화나 뭐 협상의 교섭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처음 3년 가까이 싸우면서 처음에는 KTX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래서 2006년 말에 노동부에서 저희 문제를 가지고 불법 파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위장 도급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을 발표를 두고 계속 이제 철도공사의 로비 때문에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노동부에서 위법이지만 합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철도 노조 차원에서 교섭을 여러 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철도공사에서는 자회사 알선 정도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절충안을 가지고 합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철도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고공농성에 돌입하자마자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없는 한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계셨죠. 네. 자, 뭐, 한 거의 1000일 가까이 되는 투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계속 한 가지였는데요. 고공농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KTX 승무원 조합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교섭으로서 우리 문제를 그냥 풀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고요. KTX 장기화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사측에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극단적이고 어쨌든 비정상적인 방법이겠지만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관심 갖고 왜 이렇게 철탑에 올라가는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처음에는 올라올 때는 한 추석 전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라오고 보니까 이 상태로는 뭐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돼야지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워지는 날씨에 뭐 높은 곳에서 좀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도 이제 고공농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교섭이 진행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공농성 이후에 사측의 태도 변화 같은 건 좀 어떻게 있었습니까? 네, 9월 9일 처음으로 교섭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지금 교섭을 하고 계신데 공사는 여전히 자회사 알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노동 조건으로 자회사에 알선을 해주겠다 그런 입장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KTX나 새마을호 문제는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좀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지금 내일 모레면 또 바로 추석 대수송 기간이기 때문에 그 대수송 기간을 앞두고 철도공사가 책임 있는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도 계속 교섭 중에 계신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당시와 그렇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비정규직법이 사실상 그 투쟁에 돌입한 이후에 통과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에 의한 뭐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저희는 간접 고용된 하청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는 이미 파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비정규법의 영향을 저희는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우리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었는데도 철도공사가 2006년에 대량 해고를 하면서 아마도 그 승무 업무를 이탁을 하면서 이에 저항하자 새마을 승무원들을 이제 해고를 한 거였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 외주화를 확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원 지부들 뭐 투쟁도 사실상 다른 비정규직 투쟁 이랜드나 뭐 기령 투쟁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촛불 집회의 영향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연대 단위들과 지금 어떤 활동들을 전개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힘들게 투쟁하고 계신 그 기령 노동자분들 덕분으로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도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 분들의 참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고공농성 중에 그 철도의 각 지부장님들이 저희와 함께 릴레이 단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지부장님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니까 더 크게는 운수노조의 그분들도 저희와 함께 릴레이 단식을 해주고 계시고 있고 또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집회 겸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시민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많은 연대 대우들이 와서 저희를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9월 9일에는 그 비정규직 투쟁 문화제가 서울역에서 있었던 네. 걸 알고 있는데요. 그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좋았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네, 네. 그날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까? 그때 이제 기륭전자를 비롯해서 저희 KTX 승무원 그리고 뭐 코스콘 그리고 지금은 해결이 됐다고 네. 얘기를 듣는데 그 성신여대 그 노동자분들하고 해서 이제 주축이 돼서 문화제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제 서울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하세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시민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촛불을 들고 문화제를 즐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은 이제 저희 고생한다고 직접 차도 만들어 오셔가지고 네. 들고 다니면서 차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이 와서 뭐 노래도 해주시고 연주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몸과 마음은 힘들게 지금 투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연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그날 문화제는 참 그래도 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깝게 이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장소도 네. 있어서 그쪽에 같이 방문도 하고 그랬었나요? 네네. 그래서 그날 문화제가 끝나고 바로 뒤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문화제 끝나고 그분들이 또 저희 농성장 쪽으로 오셔서 또 짧게나마 다시 문화제를 하고 저희 또 지지해 주시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돌아갔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문제는 그 노동자 투쟁이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이것도 앞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뭐 오프닝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신여대 그 청소 용역하시는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직 처리가 되는 그런 성과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투쟁의 과정에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또 일각에서 얘기하기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 어떻게 함께 투쟁을 할 건가 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솔직히 전망하기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고 시작했던 투쟁이긴 한데 벌써 3년째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렵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철탑에는 저희 당사자들 외에도 철도의 정규직 분들이 함께 올라가 계세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좀 마음적으로 많이 든든하고 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규직 두 분이 올라가시면서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이 꼭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눌 필요 없이 올라가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을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성과도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가 그렇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감사하게 아직 그 철도 노동조합의 정규직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철탑에서 그 5명의 동지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애를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이긴 하지만 정규직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쌓아주시는 길이 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역에서 농성하시는 것만큼 이제 추석 전에 좀 빨리 타결이 잘 되어서 네. 추석 명절은 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투쟁 과정에서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풍성해진다는 명절 추석인데요. 끝을 모르는 물가 인상에 이번 추석을 즐겁게 맞이한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또 한 구석에서는 추석이 와도 집에는커녕 높은 철탑 위에서 그리고 텅 빈 거리 위에서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70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면서 사측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번째 추석을 농성장에서 맞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세상 보기에서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 우리는 어디에서나 소수자였습니다. 약자였고 항상 짓밟히고 두들겨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항상 연대하지 못했습니다. 연대만이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하시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실 여러분들에게 이 작고 초라한 노래를 바칩니다. 또 내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우리의 투쟁 또한 지금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시민과 우리 노동자의 이런 모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끝이 없다. 추석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돈이 없어서 이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는데 그래도 동지들의 그런 밝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남아있는 조합원들 마음 더 이상 다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해서 정말 예전처럼 밝고 즐겁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바라는 거고요. 또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여태까지 싸워왔던 그 힘, 그 동지의 끈끈한 동지에 놓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대까지 함께 다 같이 갔으면 하는 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던 9월 9일 날 있었던 비정규직 투쟁문화제 현장에서 좀 이런저런 모습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오늘 세상 보기는 민중언론 참배상의 이꽃만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영상을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힘겨운 싸움들을 아직도 이어가는 단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륭전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측의 불법 파견이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4년째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파업이 1년을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3년을 넘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달 27일부터는 서울역에 위치한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도르코 비정규직 노동자들, 로켓전기 해고 노동자들, 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요즘 투쟁 얘기를 들으면은 네. 1년 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장기 투쟁 사업장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싸우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몇 달 정도 또 몇백일 정도는 장기 투쟁 사업장에 껴주지도 않는다 이런 식의 아주 아픈 농담을 하시기도 하던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사용자들의 태도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사용자들의 태도가 이런 장기 투쟁 사업장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기가 바뀌고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네. 나쁜 거는 계속 지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그저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거나 또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의 태도가 노동자들의 싸움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사용자들의 고용 책임이 정규직보다 덜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등하게 대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장기 투쟁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결국 사용자들은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네. 노조가 스스로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장기 투쟁 사업장들의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곧장 생계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다 손배까지 더해진 상태면 더욱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이죠. 네, 그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배다루 열사 네.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얼마 전에 그 사측이랑 합의를 하고 네. 이제 투쟁을 이제 정리한 그 육화 노조도 비슷한 상황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랜드 일반 노조와 함께했던 유카 노조가 지난달 말에 사측과 합의를 했는데요. 특히 유카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조였는데요.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1년이 넘는 파업을 벌였다는 데서 아주 큰 역사적 의미를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1년이 넘는 파업을 진행하면서 집을 팔고 또 적금 통장을 깨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왔던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좀 점점 잊혀지는 게 또 노동자들 투쟁에는 더 힘겨움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유카 노조처럼 조금 물러서더라도 사측과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을 것 같다는 상상도 좀 해봅니다. 예, 이런 소식들은 정말 안타까운 밖에 네. 들질 않는데요. 네. 이런 문제 해결이 되려면 사용자들의 태도 변화도 중요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를 중재하고 또 강제할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업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인데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9일에 그 텔레비전 앞에선 이명박 대통령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야 하는 것이지 민주노총 등의 연대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또 민주노총 등의 연대 투쟁에 대해서 순수하지 못한 투쟁이다라고 아주 폄하를 하는 등 그 문제 해결의 의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 전체적인 거에서 노동자들에 관련한 얘기는 굉장히 네. 짧았는데 그래서도 상자 개입 때문에 안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런저렇게 미뤄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과 시민들 간의 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서도 드러났듯이요. 그래서 소외되고 낮은 자들의 연대로 사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좋은 추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네. 촛불과의 관계들도 지금처럼 아주 좋은 모습들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꽃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 금융당국의 200조 투입으로 주택보증대출업체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구제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연이어서 9월 위기설로 술렁이던 한국 경제도 한숨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제 미국 금융위기는 미국 내부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과 이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금융 선진국들은 시장의 자율에 반대되는 국유화라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세계화된 금융 자본시장의 위험을 넘어서기 위해 국가 개입이라는 시장 자율화에서 금기시하던 정책까지 쓰는 것을 보면 정말 위기는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국가 개입이라는 조처가 통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금융당국과 그리고 시장이 미국식 금융화에 대한 막무가내 믿음과 그것이 선진화의 방향이라고 믿는 한 이번 9월 경제위기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